발표하는 내용들은 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에 움직이는 거 보면 EU가 먼저 실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지금 당장 얘를 우리가 힘들지만 해보자.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체계가 단단하게 되면 나중에 우린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ESG라는 변화는 갈수록 빠르게 의무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U 차원에서 얘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유럽의 여러 개별 국가들이 법제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국가별 접근에는 약간 한계가 있기도 하고 서로 약간 달라서 혼란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은 EU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모던 슬레이버리 액트라고 해서 2015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 2016년경에 나왔고 공급망 실사법 그러니까 2016년에 저걸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급망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실사법이라고 하는 게 2021년에 제정이 됐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계획부터 보고까지 협력업체와 공급업체를 모두 포함한 형태의 어, 계획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각각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약간씩 방향이 다르고 범위도 다르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국가별로 접근하는 게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U 차원에서 ESG라고 하는 테마를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은 뭐냐면 ESG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슈가 딱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컨설팅 회사들이었어요. 컨설팅 회사들이 여기에 반응을 했던 이유는 컨설팅 회사들이 생각해 봤을 때 ESG라는 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다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하고 뭔가 핏이 잘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공동체들이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제 EU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주도를 가지고서 ESG라는 걸 다뤄볼게 라고 하는 형태로 주도권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ESG 경영에 대해서 사람들은 리스크 경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ESG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먼저 실행하고 있는 EU의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직은 좀 모호한 개념들을 좀 더 윤곽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그걸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E와 G의 경우에는 상당히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규제당하고 또는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E나 G에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19년도 초판이었던 구매 관리하고요. 2018년도, 10년 뒤에 나온 2018년도 개정판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구매관리 2장에 있는 구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어떤 장을 구성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 속에는 구매 공급 관리라고 하는 기능의 영역이 기업 내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로 인식되고 있고, 그 중요한 인식 변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구매 전략이라고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과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용어가 얼라인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얼라인먼트는 구매 전략과 기업의 전략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해서 구매 부문의 부분 최적화를 넘어서서 그 기업 전체와 전체 최적화를 이루는 형태로 이루는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구매 공급 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의 비중이 또는 가중치가 대단히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이 기업 경영 또는 구매 공급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급망에 주는 영향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구매 위험 관리가 구장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구매 관리 핵심 영역 안에 구매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보는 형태로 2018년도 개정판이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다음에 다룰 건데요. 모듈 그러니까 구매 관리 2018년도 개정판 안에 모듈 5죠. 여기에 보면 구매 성과 평가와 구매의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의 구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없었어요. 이게 2016년도 정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2018년도 버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어요. 4차 산업의 기술적인 요소로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건 왜 안 넣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창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투기성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재인데 나는 이거 한 10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정말 신중하게 하는 개정인데 야 이게 오락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약간 도박판 같은 요소를 넣을 수는 없잖아. 넣고는 싶었는데 요건 잘못 넣었다가 그 책 전체가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2018년도 버전에는 안 넣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의 구매도 있지만 사실 서비스 구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목받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구매 같은 내용들도 다음 개정할 때